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을 시작한 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내 교통이 굉장히 좀 막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족들 만날 기쁨과 어떤 설렘 또 반가움에 명절 선물 사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 좀 보면은 정말 민족 대명절이 코앞으로 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또 열흘이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10일짜리이기 정말 때문에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낼 분들도 계신 반면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연휴가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취업 포털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 구직자 10명 중에 8명이 이번 연휴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쉴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서류는 접수시켜 놨다고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인적성 준비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은데 10월에 마감인 기업들도 있으니까 추석 때 웬만하면 그냥 카페 가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커피 한 잔 시켜 놓으시고 그냥 잔소리 다 무시해버리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조금만 더 힘내서 견뎌내시면 내년 설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던 시간들을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잡정보센터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채용 규모와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하반기 공채가 어땠는지 좀 짚어보고 플랜 B까지 짜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1년 넘게 한 1년 반 정도 만나고 있는데요. 아주 예전보다는 굉장히 푸근해지고 포근해진 느낌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못 느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비하면은 굉장히 달라지신 분입니다. 명절 때 인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옛날에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취업 준비생들이 명절 때 찾아가면 독설 대신 따뜻한 덕담을 해주신다는 설이 있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설이? 저도 사실 예전 방송 보면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좀 독하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새 친구들은 더 많이 지금 취업 문이 좁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더 많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당근과 채찍을 좀 병행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봤더니만 잘된 친구들이 그렇게 선물을 많이 주나 봐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사양하겠다고. 선물 괜찮고. 그러니까 그게 참 기쁜 일이죠. 찾아오는 건 기쁜데 제가 일하는 장소인데 학원은 수업하고 있는데 잠깐 와가지고 돌려보내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길을 왔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께서 펜이 있냐고 그러시는데 펜 많죠. 펜 많지 않아요? 누구시죠, 피디님이? 제 지수만이 어디 휴가 가고 지금 딴 분이 그렇군요. 오셨어요. 네, 제가 나름 팬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고사하시고 평일에 밥 사는 걸로 하자고 이제 그렇죠. 밥은 언제든지 제가 환영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선물들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주류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술을 또 굉장히 또 고급 술을 주는 분도 좋아하시잖아요.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좀 이제 부담이 돼서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영란법에 저쪽이 됩니까? 법까지 저촉이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무겁게 접근합니까? 알겠습니다. 따뜻하게 그래요. 제 마음을 그만큼 민혁 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자, 요즘 바쁜 건 좀 어떠세요? 오늘 현대자동차가 서류 발표예요. 오후 3시에. 잠시 후 한 5시간 뒤면 서류 발표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기아자동차라든지 또 다른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발표가 나서 학생들이 벌써부터 지금 좀 포기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인적성 시즌이라 면접 인적성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학생들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조언해 줄 때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하게 접근을 하고 자소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쓰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기계적으로 나올 때도 있죠, 답이.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죠. 이 회사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학생들이 다 이마트 신세계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항목을 제가 몇십 번씩 보니까 좀 기계적으로 나오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면밀하게 봐야 되니까. 케바케이기 때문에 바쁜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자, 3시에 한번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29일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반기 공채 접수를 시작하는데
이번에 책 내주잖아요. 합격을 부르는 NCS 자소서. 네, NCS 자소책을 냈는데 오늘 다룰 기업은 사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지는 않았던 기업이었는데 공교롭게 아주 굿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채용을 본격적으로 안 하던 LH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숫자를 보고서. 뒤에 이제 김하영 캐스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많이 뽑나. 현대자동차보다 많이 뽑아요. 이 새 정부가 되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공기업의 채용 바람이 이게 벌써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사기업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NCS 자소서 이게 참고서가 좀 도움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민혁쌤이 깜짝 놀란 LH 토지공사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김하연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예.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요, 원래 방금 민혁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만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 공세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는 9월 25일 월요일에 났고요. 서류 전형은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필기 전형은 11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추후 면접 일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어서 채용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는요. 이어서 규모 및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졸 10%를 포함해서 330명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채용 인턴형 과정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임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330명을 얘기하셨는데요. 다시 없을지도 모를 기회인데 특수 직렬도 뽑는다고 하고 채용형 인턴인 것도 아니고 바로 정규직인 거니까 진짜 이번 기회가 혹이네요. 그렇죠? 저도 이게 정말인지 혹시 이게 실화냐? 그렇죠. 이게 가짜 뉴스인가? 근데 왜냐하면 공기업들은 대부분 채용형 인턴이라 그래서 또는 채용 전제형 인턴을 안 하고 체험형 인턴도 있어요. 네. 그냥 체험만 하게 해주는 뭐 한전이나 이런 회사는 아예 그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어나운스를 하고 진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부지기수인데 이번에 LH 같은 경우에는 바로 채용 전제형으로 그것도 규모가 300명 넘게 현대자동차가 상반기 때 뽑은 대졸 신입사원이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지금 공격적으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많은 지원자들이 사실 지금 공기업은 노리질 않아요. 인적성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영상 지금 잡정보센터 같이 보시는 분들만큼은 좀 LH 공사도 좀 지원을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직 생활에. 모집 분야를 봤더니만 이제 그 사무직 같은 경우는 행정 분야가 있고 기술직은 토목, 도시계획, 조경, 건축, 기계 및 전기 분야, 또 특수직렬은 문화재와 환경, 교통 및 화공 분야,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채용 절차 살펴보면요. 우선 서류 전형 있고 필기, 면접 전형 이렇게 세 단계인데요. 우선 서류 전형에서 얼마나 뽑히는지가 궁금한데요, 쌤. 그러니까 이게 모집 공고를 저도 보니까 굉장히 또 깜짝 놀랄 만한 게 뭐였냐면 이제 LH 공사 그러면은 건축공학이라든지 토목 전공자들이 이제 주로 뽑히는 회사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공기업은 굉장히 특이하고 투명한 게 뭐냐면 330명을 각 직무별로 몇 명 할당해서 뽑는지를 아예 공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 분야가 절반, 164명. 160이면 160이지 164명. 아주 구체적으로 인원까지 명시를 해놓고 뒤에 나왔던 전기라든지 교통, 환경 이쪽은 이제 10명 미만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절반에서 한 25%인 토목 쪽이 뭐 한 70여 명을 이제 채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문과분들이 갈 수 있는 사기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기업들은 문과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상대적으로 일반 대기업보다는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정직 안에서도 나뉘죠. 뭐 재경이라든지 사무직, 뭐 총무, 인사, 뭐 홍보 또는 지방사업소에서 또 일하실 그런 행정직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150명 이상의 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심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 자체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LH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그 응시 자격에 맞는 뭐 예를 들어 4년제라든지 요구하는 어학 점수 일정 수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면은 바로 인적성 시험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한 40배수 정도를 40배수. 네, 많이 모집 뽑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모집 40배 몇 명이에요, 도대체? 3, 4, 12. 거의 12,000명 12,000명 이상을 인적성 시험을 여러분들 보게 한다는 거니까 비용적으로도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호기다. 네. 그 공무원 시험을 노렸던 친구들한테 굉장한 호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기업 공채만 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민혁쌤이 가이드를 좀 하나씩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대기업 자기소개서하고 NCS 자소서의 차이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없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이 사기업이나 지금 공기업이나 동일하게 아주 우선시하는 기준이고요. 그 이제 직무 평가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우리 공기업 채용이고 뭐 상대적으로 완화된 게 이제 대기업 채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게 공기업이다. 그렇죠. 공기업 쪽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뭐 회사 지원 동기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공기업은 아예 이런 걸 물어보지를 않고 그냥 일할 수 있냐 없냐 일할 수 이것만. 있는지 없는지만 NCS에서 규정해 놓은 그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작성했는지 그것만 딱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공기업 채용은.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뽑는 게. 내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니까 뭐 그래도 나는 뭐 NCS 아직 뭐 시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NCS 시험을 평소에 준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은 그 걔가 이상한 거야. 네, 저학년 때부터 준비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있지. 지금 뭐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보면 학생들이 저렇게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이렇게 채용 상담회에도 가서 상담도 받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그냥 공기업은 나는 애당초 지원 안 할 거야. 문턱이 아직도 학점이 4.0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원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그 NCS라는 게 이제 직업 기초 능력 또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 공사에서 어떤 일 하는지 뭐 아까도 뭐 164명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행정직인 줄만 알지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보통 준비가 안 된 분들이고요. 왜냐하면 박승희 아나운서께서 질문 주신 그 내용이 회사의 모집 요강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 제가 계속 투명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공기업은 정말 그 직무, 다시 말해서 학교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좀 지원자를 좀 자유롭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요러한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 또는 이런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굳이 뭐 적극적으로 검색해 본다라든지 또는 뭐 채용 설명회 때 세부적으로 참여해서 뭐 질문을 안 하더라도 모집 요강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도 그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건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 NCS 자기소개서 그렇다면 어떤 특징 일반 자기소개서와 뭐 차이는 없다고 했지만 특징을 굳이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죠.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L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9일이니까 내일 모레 모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작진들이 뭐 파악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제 생각엔 아마도 경력 기술서 작성을 요구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소개서 항목 우리가 뭐 지난주에 봤던 SK 4개 항목 이렇게 한 평가하고 끝나는데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항목 뭐 4-5개 그다음에 기타 경력 기술서를 또 요구하고 있어요. 지원자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신입 지원자인데 어떻게 경력을 그렇죠. 올드 루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드 루키를 어떻게 보면 조금 우대하겠다는 네. 채용팀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의도가 저는 숨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인원을 여러분들 뽑으니까 전부 다 올드 루키만을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경력, 해당 분야에서의 뭐 동일 업종에서 관련된 경력자 또는 그에 준하는 뭐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거, 교육 활동, 인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경력 기술서에 채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마 신입들은 쓸 게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신입들이 아무래도 그 공기업에 지원했을 때 메리트를 갖기는 올드 루키에 비해서는 분명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면접에 가서는 근데 어차피 서류하고 인적성까지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점수화시켜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력기술서는 아마 면접 때 그 면접관들이 호감을 더 갖게 될 거예요. 경력자들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 롯데건설에서 시공 업무를 한 3년 정도 했던 분이 경력기술서에 얼마나 쓸 내용이 많겠어요. 그렇죠. 뭐 나이가 뭐 한 31살 되는 어떤 엔지니어 분이 지방대인 지원자가 있고 반면에 경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학교가 뭐 수도권에 꽤 선호하는 학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붙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 게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드 루킷이라면은 얼마든지 경력기술서에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어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뭐 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제가 최근에 학생들 이렇게 자소서를 보면은 우리 신입 지원자들이 정말 정말 자기의 발품 팔아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본인이 고민하고 했던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신다라든지 또는 경력에 준할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어떤 과제를 학교 내에서 교내 프로젝트로 수행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신다라든지 저는 이런 소위 도전적이고 힘든 본인만의 회사 입사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력이 뭐 없어도 네, 해볼 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자신감.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드루키라고 해서 물론 올드루키가 신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력에 있어서는 좀 뭐 우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왜 나온지 그 이유도 좀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원석을 또 좋아한다는 그런 물론 요즘 패턴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공기업은 좀 다른가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이거는 제 주변 학생들의 스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랄 텐데 저도 이제 학생들 한전이라든지 뭐 남동발전이나 코레일 이런 굵직한 공기업에 입사한 학생들하고 이제 이번에 제 책을 내면서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마사회에 입사한 그 여성분에게 물어봤어요. 동기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뭐 한 80여 명이 된다. 그러면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올드 루키랑 너처럼 신입으로 가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가 되냐 그랬더니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올드 루키의 비율이. 네. 네. 제가 뭐 공개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긴 또 좀 그런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위 경력자들이 그리고 그 경력자들도요. 그러니까 마사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경력자예요. 솔직히 뭐 마사회랑 관련이 있는 경력자가 누가 있겠어요. 기자 하시던 분도 있고요. 그냥 대학교 교직원을 하시다가 뭐 공기업으로 입사한 분도 있고 또는 뭐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들도 있고 회계사도 있대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좌절할 거야.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분명 저는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소위 올드 루키들이 많이 입사하는 기업들이 이공계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문과 베이스의 회사들이 그런 소위 스펙을 가지신 분들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서는 그래도 지원을 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인하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말 거의 고시 수준으로 정말 뭐 요양직이라든지 간호직이나 이런 쪽은 한 3명밖에 안 뽑거든요. 3명도 뭐 서울에 2명, 어디 뭐 영남에 1명 이런 식으로 뽑는데 거기 입사하기 위해서 고시처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뭐 요즘 대기업도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직무에 대한 어떤 구체성은 굉장히 좀 더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2017년 9월에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아마 2018년 9월이면은 거의 아마 이런 보편화돼 있을 거예요. 이런 직무 중심의 채용이.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돼서 지원자들의 어떤 스펙이나 보유하는 경험들이 정말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제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무슨 플랜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반도체 이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외부에서 수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지원자들이 10%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그러니까 왜 떨어졌나 특집 때도 항상 나와서 스펙을 점검해 보면 우습게 수강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게 마치 무슨 그
같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나는 하는 거지만 뒤로 이렇게 밀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다른 지원자들도 보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저는 구직 활동을 오래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잃게 된다. 가치가 그렇죠. 좀 감가생각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으니까 빨리빨리 저는 선택 집중을 진행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 아마 지금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제 얘기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잠시 있을 현대자동차 발표 때문에 그래요. 네. 현대자동차 보세요. 일단 2시부터 발표하는구나. 실검 떨 거거든요. 네. 2시부터 이제 실검 스물스물 12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그 SK가 제가 3위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네. 실검 순위로. 네, SK 채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물론 그때 뜨는 채용 일정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기업 입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좀 달콤하면서도 블루오션 같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시기를 좀 바랄게요. 저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를 받아들든지 이레일비하지 말고 계속 keep going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NCS 자소서 특징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작성 팁도 좀 그래, 알아볼까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세요. 네, 작성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NCS 자소서는 명확해요. 굉장히 쉽고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제가 많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직업 기초 능력이 있는데 10가지가 있거든요. 직업 기초 능력이. 그중에 주요 5개 직업 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자기 개발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 5개가 주로 공기업에서 빈출되는 직업 기초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5개를 여러분들이 일단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ncs.go.kr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일단 참고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그 NCS 자소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표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요? 그 사이트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구직자분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직무별로 나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지원자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구직자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의 경험을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항목별로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살면서 가장 도전적으로 임했던 경험, 내가 뭐 등산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써버리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직업 기초 능력에 그게 해당이 되는지 또는 평가표 공개가 돼 있는 그 내용에 부합이 되는지 이런 거는 점검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단계, 5가지 5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와 그 자소서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보고. 네, 항목별로 무엇을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이 자소서 항목에서 무엇을 물어봤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자소서 항목에서 무엇을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훌륭한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하고 이 NCS 홈페이지만 꼼꼼하게 보셔도 공기업 입사 하기 위한 서류 단계는 문제 없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자, 일단 아직 서류 전형 그 페이지가 저희가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어떤 예상이 되는 팁을 좀 알아봤는데요. 서류 전형 접수가 시작이 되면 합격 자소서를 위한 어떤 그 민혁쌤만의 전략, 그렇죠. 세워놓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고요. 날짜가 지금 저는 10월 12일이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한 이틀 있다가 마감입니다. 연휴 이틀 뒤에. 네, 연휴 이틀 뒤에 사실상 마감이어서. 연휴 때는 정말 여기에만 올인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LH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뚜렷한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예전 방송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는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채용 설명회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SNS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이 요새는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꼭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앞으로도 진행될 공공기관 채용들 많이 남아있지만요. 8월부터 하반기 공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죠. 이번 올해는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민혁쌤 한마디 해주시죠. 뭔가 좀 패턴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었어요. 공기업들 중에서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채용을 진행을 하려다가 좀 제동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 계열 지원 한전 계열
한국전력공사와 뭐 KPS, 남동발전 이런 회사들이 마치 HMS 시험 보듯이 인적성 날짜를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네. 지원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적성 시험이거든요. 9월 30일 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다양하게 합격을 했더라도 한 군데밖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근데 공기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펜딩이 됐죠. 좀 구직자들이 좀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이 계속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주최하시는 입장, 채용 담당자들끼리도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좀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각각 뜨는 기업별로 여러분들이 조금의 선호도가 있다면 바로바로 응시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한도 끝도 없이 블라인드가 뭐 정착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번에 뭐 2017년 하반기에 채용 규모가 뭐 적으면 내년에 뭐 한번 지원하겠다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업별로 채용 규모가 확정이 됐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해서 그러니까 당장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서류 전형에 응시를 하고 인적성을 한번 이렇게 보러 가면은 그만큼 어떤 본인만의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네. 면접도 보면서 스킬이 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네. 같은 경우는 왜 스펙 좋은 친구들이 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좀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그 스펙이 안 좋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인적성을 통과하시는 분들의 스펙의 면모를 보면 다 잘해요? 사실 뭐 가릴 걸 가려도 다 그렇지 납니까? 학교가 아무래도 좀 좋고 두뇌가 발달이 좀 되신 이공계일수록 두뇌 네, 발달. 인적성 시험의 합격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인적성 합격이고 최종 합격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작 스펙 좋은 사람들이 역차별 얘기 안 하는데 왜 스펙 안 좋은 분들이 역차별 걱정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친구들은 본인이 자신이 있는 거죠. 네, 내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논란이 되더라도 스스로 아는 거지. 내가 필기시험이나 이런 거 응시해서 최종까지는 갈 거라는 본인이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굳이 본인 스스로 내가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하던 것과 뭐 블라인드 채용 됐다고 그래서 크게 뭐 다르게 이걸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에 여러분들이 취지를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을 어떤 구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아니라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패자부활전의 개념인 거예요. 수능 시험을 내가 망치긴 했지만 뭐 19살 때 내가 망쳤지만 대학 이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계속 이것 때문에 학부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학부 하나 때문에 내가 계속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지.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수능도 못 보고 대학 가서도 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4학년 2학기 돼서 그냥 뭐가 중요하대 이래서 뭐 자소서 쓰고 영어 공부하고 불필요한 자격증 차고 요거는 좀 전혀 아무 그 혜택의 수혜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오해 없이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직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제 생각에 한 5% 미만 정도 해당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예. 이제 전형 단계로 보면 서류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필기 시험은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인성 검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일 텐데요. 면접은 또 어떻게 특별하게 준비해야 이게 될 게 있을까요? 대기업이랑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면접이 대기업보다 훨씬 투명합니다. 네. 투명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실은 뭐 저는 뭐 퇴사한 지 오래돼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정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내정 아니에요? 뭐 나 이제 있어요? 끝났어. 그 계약서 쓴 것도 2년만 영업비밀 보호 계약서도 그것도 이제 그랬구나. 휴지 조각이라 딱 뭐 내용 증명 정도 보낼 수 있겠지. 포스코에서 나한테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그냥 내정자가 다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서 임원 자녀라든지 그런 좀 내부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은. 그리고 그거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떤 재량의 범위 내에 그게 뭐 불법적인 건 아니니까. 반면에 공기업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제가 LH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그 채용 전재형 인턴 채용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호명하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면접장 가면 이렇게 달잖아요, 명찰을. 근데 명찰도 없고 그냥 번호표만. 뭐 400 몇 번 지원자. 뭐 256번 우리 동네 256번이야 한국직업방송 뭐 256번 이렇게 하지 뭐 몇 번 박송희 씨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네. 그만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의 이력에 대해서도 볼 수가 없고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이런 거 전혀 평가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쓰신 자소서의 내용과 면접 때 보여지는 어떤 답변의 태도, 자신감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 탈스펙적인 온스펙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하시는 분은 올드 루키들이 참 많더라. 그러니까 노련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결과적으로 면접도 경력에서 내 실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어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는데 이남규 아나운서랑 김승재 아나운서 2명이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남규가 어떻게 이겨요, 김승재 아나운서를? 그 연차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직무 능력으로 봤을 때 그게 면접장에서 드러난 예를 들어서 그럼 조민혁 컨설턴트랑 차코치랑 있다고 쳐봐. 누가 뽑겠냐고 차코치를 솔직히 안 뽑는단 말이야. 차코치 의문의 1편인데요. 그러니까 연락해 아마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만 보지. 그래요. 이 지원자가 그런데 학교는 어디야? 뭐 공백기가 왜 있어? 외모는 어때? 그렇지. 뭐 나이가 왜 이렇게 많어 또는 적어? 심지어 대기업에서는 아직도 이런 걸 묻더라고. 뭐 남자친구 있나? 네. 결혼할 예정인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그럼 결혼하게 되면은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러면 피곤하다. 직장 경력 단절이 이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인권적인 참 그런 문제인데 이런 질문들을 전혀 공기업에서는 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저는 면접 때 그러니까 아직도 공기업 면접 지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학점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공격이 들어오면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라든지 또는 자기가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에 다녔다. 뭐 어디겠어? 삼성이지. 그러니까 삼성에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냐.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만 평가를 한다. 그런 게 문제였다면 면접까지 올리지도 않았겠죠, 일단. 그죠?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좀 심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단점, 압박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올해 아직 공공기관들이 꽤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LH를 계기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기대를 하긴 하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많이 뽑는구나. 올해만큼은 이 기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신의 한 수 알려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총 3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서류 단계가 있고 인적성 단계가 있고 면접 단계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결국에는 인적성 시험이에요. 인적성이다. 난이도가 대기업의 인적성 시험의 평균 난이도인 GSAT의 한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네. 2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HMET인가요? SKCT죠. SK가 가장 어려워. HMET은 그냥 한 상중 정도 되고. 근데 정말 어려운 수준의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넘는 사람이 공기업 입사에 안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기업 입사를 원한다면 NCS 시험. 근데 NCS 시험이라는 게 그게 단순히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NCS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사례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좀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정구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규께서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TV 취업 상담소에서 오늘은요. 현대백화점 그룹 공채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왜 저래?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 너 왜 혼자 가는 건데? 네, 4.9 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로 먼저 떠나볼 텐데요. 박가희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관세법인 네오에서 무역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수출입 통관 FTA 원산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무역 영어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중급 영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신입 채용이라고 하니까요. 경력을 쌓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중구 3일대로에 위치한 깨끗한 나라 주식회사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담당 업무는 포토샵, 일러스터, 드림위버 등의 그래픽 툴을 사용한 상품 기획 전 디자인, 쇼핑몰 디자인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산업 디자인, 디자인 일반 전공자와 학점 우수자, 공모전 입상자 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이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자사 양식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시 다양한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원으로 떠나봅니다. 수용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주셀코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산단에 소재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공장비 제조업체로 자동화 전기 설비 설계 기술자 및 연구원 3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반도체 및 OLED 장비, PC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 무관,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및 전기전자 관련 전공자로서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후 협의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일식 제공, 기숙사, 차량 유지비,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여와 복리후생 모두 훌륭한 편입니다. 관련 지원자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10월 10일 화요일 면접 기술 습득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10월 11일 수요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대화법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아직 참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하셔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 등의 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뵙긴 하는데요. 처음 뵙죠? 네, 제 1호 취업 컨설팅 전문 공인 노무사시네요. 네. 베러유 취업앤커리어 컨설팅 대표 송진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네, 네, 일단은 어떻게 보내셨냐고요? 이제 그 예. 공신력 있는 방송 나가고 예. 많이 이제 가만히 잘 다니던 친구들도 이직 준비한다고 연락도 오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최근에 이제 취업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탈락도 하고 합격도 하고 그래서 같이 좀 뭔가 탈락과 그런 걸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바쁘셨게 그리고 매일매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2부의 도우미 써니 유혜인 캐스터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 나이 어땠습니까? 그 나이가 어떠냐고요? 그 나이가 어때요?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 발음이 이상한가 봐요. 26살 참 좋습니다. 부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 보죠. 사연 들어가기 앞서서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을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유엔 캐스터가 좀 전해주시죠. 예. 네, 한국직업방송 접정보센터에서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매주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 유엔 캐스터 너무 귀여워요. 잘 알려주셨는데. 네. 자, 이번 주 주제가 현재 서류 접수 중인 현대백화점 그룹 공채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네. 이 현대백화점은요, 스펙 타파 오디션, 대학교 현장 면접, 또 대학교 취업 지원실 추천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궁금증이 더욱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유엔 캐스터가 댓글 하나 골라서 읽어주시죠. 예. 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아이디 필리버스터 01님께서 자소서가 200자 이내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자소서 200자 이내라서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그렇죠. 송쌤, 이게 200자 이내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물은 건데요. 짧은 자기소개서여도 어떤 엑기스만 딱 집어서 넣어야겠네요. 200자이기 때문에,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교내 활동, 대외 활동 그리고 장단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집중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써야 되냐, 너무 짧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평가하지 않을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결국 이 200자를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네, 평가하지 않습니다. 200자를 바탕으로 절대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터뷰 볼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떤 그 평가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경을 쓰진 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제가 이제 팁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 쓰긴 쓰는데 이제 과거 경험을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 좀 연관될 수 있는 과거 경험을 좀 연관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네. 어떤 감동적인 내용이 있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관계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냥 풀어주셔도 일단은 이거는 그냥 인터뷰 보기 위한 제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세 가지 문항에 너무 과하게는 집착하지 말되 네. 연결고리는 잘 찾아서 써라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캠퍼스 리크루팅 세 가지 문항에 왜 점수 매길 확률이 낮은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캠리 보는 분들 중에 한 50%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200자의 세 문항이면 600자고 또한 30분 내에 되게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까지 쌓은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200자 얼마나 잘 썼냐, 그다음에 30분 내에 얼마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했냐 이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경험을 좀 체크하는 그런 하나의 채널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문항 교내 활동, 대외 활동의 경우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제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룹 또는 유통 또는 백화점에 관련한 경험을 좀 녹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했던 거. 네, 맞습니다. 인턴이나. 네, 그렇죠. 아니 뭔가 남들한테 가치를 줘봤던 경험 네.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백화점 관련이 아니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뭘 좀 팔아봤다든가 네, 이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 대부분 사실은 뭐 백화점이라고 해도 그 산업군에 진짜 맞는 경험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업에서 어떤 가치를 주든지 그 백화점은 사실 물건을 팔고 경험을 뭔가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녹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 경험을 좀 녹이라고 하셨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장단점인데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나 자신을 아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너무 안 좋은 단점은 어떤 걸 써야 될지도 쓰고 싶지 고민되고. 않고, 예, 네. 단점도 되게 장점인 거, 너무 좀 부지런한 거, 너무 뭐 꼼꼼하다, 지나치게 뭐 이런 걸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장단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결국 될까요? 장단점에서 요즘에 좀 인사 담당자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이 진짜 단점을 읽어봐도 장점이 아닌지, 장점 읽어봐도 장점이 아닌지 그런 것들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정말 솔직하게 좀 단점처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직무에 크리티컬하지 않은 걸로 좀 골라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어렵죠. 솔직하게 쓰는데 네. 크리티컬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죠. 써야 되고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 보완 가능한 단점을 쓰시면 됩니다. 보완 가능한 단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선할 네, 수 간단하게 있다는 개선한 점을 단점. 쓰되 네. 이제 어쨌든 영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목표 설정력, 대인 관계. 그런데 나는 소심해서 사람과 대화를 못 한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사실. 그렇죠. 네. 시간에 늦는다. 뭐 이런 네, 거 그런 건 대해서. 조금 지양해야 돼요. 네. 잘 생각해서 써야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딱딱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대면에서 하는 면접이겠죠. 그렇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캠퍼스 리크루팅은 학교에서 진행하게 되고 오는 사람들은 인사 담당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가벼운 마음을 갖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향후 또 정식 면접도 있고 특히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 중에 또 캠리 붙은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되게 성실하다 아니면 되게 뭔가 착실하다 예의 바르게 뭔가 준비를 잘했다 이런 인상 별로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좀 말했는데 되게 재밌다. 뭔가 취업 준비생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패션을 좀 관심에도 있고 소위 개성 있다. 외모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붙은 거 보면은 사실은 정말 딱딱하게 면접 준비해서 내가 캠퍼스 리크루팅 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경험 그리고 내 끼를 한번 보여주겠다. 인사 담당자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당당한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제 약간 너무 이렇게 되바라진 느낌은 아닌데 당당한 느낌을 그렇죠, 뭐 맞습니다. 선호하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어떤 거 끼와 개성, 당당함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그 기준, 그러니까 제가 뭐 되바라짐을 네.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모호하죠. 표현하는 게 좋은 건지, 좋은 예인지. 그래서 좀 이게 짚어주세요. 사실은 네. 저희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준비하는 게 내가 어떻게 답변을 잘할까 물어보면 어떤 답변을 해서 이 인사 담당자들한테 감동을 시킬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데 네. 사실은 한 번에 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아니면은 뭔가 학교에서 소위 좀 재밌는 친구들이 있죠. 재밌으면서 할 일 다 하는, 네. 재밌으면서 스펙 잘 쌓는 이제 본인이 좀 그런 유형이면 되게 좀 수월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좀 최대한 좀 편한 분위기에서 할 말은 좀 잘하고 오겠다. 정말 딱딱한 면접이 아니라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백한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뭐 채용 이번에 면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좀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어떤 부분에 좀 강조? 네, 그렇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채용이 왜 있는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채용은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일례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일 잘하냐? 만약에 팀장이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한테 뭔가 보고서 하나 만들어 와라 한 장으로 했어요. 그러면 소위 일 못하는 사람은 하나 갖고 가긴 갑니다. 갖고 가긴 가요. 다 인적성 붙고 면접 합격하고 다 유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 장 정리 잘 해서 가는데 사실은 일 잘하는 친구들은 하나를 물어봤을 때 3개 정도 답변해 준다는 거죠. 소위 이제 다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내가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는데 어떤 거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이제 다각적 분석력이 좀 중요하거든요. 내 개성을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어떤 걸 좋아할지 한 3개 정도 나눠서 그거를 내가 보여주고 오겠다. 다각적으로 좀 센스 있게 좀 보여주고 오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합니다. 평소에 좀 사람과 대화를 편하게 잘한다던가 좀 재미가 있다던가 아니면 센스 있는 친구들은 캠리 노려볼 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면접할 때 이 점만은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뭐 짧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중점을 둬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할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지.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할 때 내 눈빛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면접관이 혹시 뭐 말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좀 끄덕이는 이제 공감의 제스처를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이 안 났을 때 위를 보진 않는지, 아니면 밑을 보는지, 그렇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한번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유인 캐스터 읽어주시죠. 네, 아이디 뀨잉뀨잉님께서 뀨잉뀨잉님. 패셔니스타 전형 경쟁률과 지원 전략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짧네요. 패셔니스타 전형 경쟁률과 지원 전략 알고 싶다는데 통으로 좀 답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 패셔니스타가 경쟁률이 제일 셉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학벌을 잘 안 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학벌을 되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리크루팅도 좀 한정된 상위권 대학의 중심으로 가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뭐 구제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캠퍼스 리퀘스트 또한 좀 한정된 대학교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벌을 안 본다라는 전형이 이제 죄송합니다. 패셔니스타인데. 그래서 소위 학벌, 좀 상위권 대학의 학벌을 뛰어넘는 3가지 정도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3가지 정도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 없으면 사실 붙기 힘들죠. 그렇죠. 네, 붙기 힘들어요. 그래서 경험을 첫 번째로 무조건 갖춰야 되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냥 PPT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겠다 하면 좀 힘듭니다.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을 어떻게 이 현대백화점이 현재 그리고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연계를 시킬 건지 역량 3가지 나누면은 지식, 기술, 태도인데 그 경험에서 지식, 기술, 태도를 한번 뽑아내는 거죠. 그게 현대백화점하고 맞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합격한 친구들 대부분 보면은 그 이제 PPT 안에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좀 껴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봤더니 이제 이 친구들 칭찬해 주는 거죠. 이 친구를 지원하는 친구를.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패션에 관심도 많고 유통에도 관심도 많고 내가 보증한다. 그런 친구들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대인관계 잘하고 있다. 나는 친구 진짜 많다. 이런 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3번째 무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경험과 그런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디자인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패션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PPT 디자인 또한 되게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붙은 분들 보면 다 깔끔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PPT 디자인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댓글 유엔캐스터 읽어주시죠. 네, 아이디 타락천사님께서 현장 면접 저희 학교가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부산에 와버려서요. 혹시 타 학교에서도 현장 면접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타락천사님. 일단은 그 본인의 학교에서 리크루팅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네, 타락천사님. 타 학교에서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타 학교도 다 선착순으로 이제 시간대 체크해가지고 면접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타 학교에 그 이제 뭐 좀 뺏을 수 있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일단 학교 가셔야 되고 자기 학교 와야 되는군요. 네, 특히나 이렇게 리크루팅을 통해 면접을 보는 학교 출신이다라고 한다면 꼭 그 기회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가장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꼭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저기 학교를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타락천사 타락하지 마시고 학교를 가시기 바라겠고요. 학교를 가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업들마다 이게 보니까 다양한 채용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점을 자신에게 최대한 잘 맞게 활용하는 것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현대백화점 공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같이 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의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소비의 트렌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요즘 소비의 트렌드는 뭔가 물건을 소유하고 뭔가 좀 내 물건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게 트렌드가 아니라 소비를 할 땐 경험을 소비하도록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경험을 소비하는 그 백화점의 특성을 좀 살려서 뭐 문화 갤러리라든지 그런 거에 내가 어느 정도 좀 만약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좀 뽑아주세요. 네, 아까 전에 좀 아이디 독특하신 타락천사님 이분 이제 부산에서 또 학교까지 가셔야 되니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좀 가시면 좋겠네요. 자, 타락천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러유 취업앤커리어 컨설팅 대표 송성준 컨설턴트와 그리고 유엔캐스터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알차게 보냈는데요. 내일도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결성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